김남국 의원 주요 의정 활동 와중에도 수시로 가상화폐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은 점점 사실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모 발언 논란이 있었던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중에서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청문회 준비로 2시간밖에 못 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말 청문회 준비 때문이었는지 이런 의문도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발언과 논란됐던 당시 청문회 모습 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아, 청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을지 예. 여러 차례 좀 회의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자, 당시 청문회 모습 보셨고 라디오 인터뷰하는 모습 봤습니다. 2시간밖에 못 잤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리고 청문회 당시에 이모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발언하는 모습 외에 다른 의원들이 잡힐 때라든지 전체 화면 잡힐 때 카메라를 휴대전화를 수시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할로윈 참사 청문회 때도 그때도 아마 했었던 거 아니 같아요. 할로윈 참사를 법사위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죠. 네. 작년 11월 7일입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공방이 있었어요. 네. 뭐 마약 수사에 올인하느라 제대로 대책을 못 세웠던 것 아니냐, 뭐 이런 걸 막 추궁하고 하던 그때였는데 그때도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기록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저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휴대전화에서 뭘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상화폐 거래를 그냥 어떤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것도 팔아야 될 시점, 네. 팔아야 될 규모, 네. 그다음에 사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몸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은 그 가상화폐 거래 공간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좀 보고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저거를 보는 거는 지금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로 사야 되나, 뭘 어떻게 팔고 뭐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유체 이탈 장면이죠. 저 법사위 전체 회의가. 근데 그게 법사위 전체 회의만 있는 게 아니고 법안심사 소위 때도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있었고 네. 다른 회의 때도 있었고 네. 그렇게 계속 있었다는 얘기는 국회 안에 김남국 의원이 들어와서 있지만 몸은 실질적으로는 매번 사실은 정신은 딴 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해도 본인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지금 딱 드러났다고 봅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쉬는 시간이나 휴게실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거래한 것이다. 회의장 안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저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말장난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의 정신이 회의장에는 앉아있지만 비트코인에 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혼을 한 유부남이 집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내한테 충실했고 밖에 있을 때만 외도를 했다. 이 변명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한 곳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김남국 의원에게 개인적으로도 제가 알아서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건 본인이 대한민국 청년에게 남긴 상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노력으로 설사 비트코인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김남국 의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20, 30대 청년들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알바를 해가면서 경력을 쌓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돈 모으지 못합니다. 이런 상실감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도 책임도 없다라는 것이고 몸만 앉아있는 국회 청문회장 무슨 이렇게 다 누구나 파한 데서 할 수 있는 이모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영원히 팔린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말대로 화장실, 휴게소, 휴게실 이런 데서 했다 하더라도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회 곳곳에서 코인 거래를 집중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청문회 휴식 시간 중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나눈 얘기가 있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수익이 화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니 뭐 해야지 장가가 아니고 마스크 남구경은 절대 남구경은 굉장히 친절하고 저는 이제 이번 거에서 남구경 10억 너무 변호사 말고 아니 그 비트코인 코인으로 벌었어요. 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최강욱 짤짤이는 코인이다. 코인인가? 처음에는 알고 있었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4월에 짤짤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을 때 그때 그 발언 뒤에 인터넷 매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밝혔던 내용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으나 코인을 밝히면 김 의원에게 불똥이 튈까 봐 그냥 자신이 꾹 참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2021년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10억 벌었다. 남구경이 최고지라고 했던 부분도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최강욱, 장경태 이 두 사람 철험회 소속 의원들인데 철험회 소속 의원들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었나 뭐 이런 지적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 부분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논란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제보 내지는 증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제보나 증언은 잘못됐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강욱 의원의 말입니다. 네네. 장경태 의원의 말을 보자면 근데 10억 정도 번 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 네. 주식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그 위치 지위가 상당히 높고 권력과 정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 같았으면 그냥 그러다 큰일 나,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동료 의원들이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최근에 그 신인 정치인이 뭐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사소한 거 가지고 괜히 크게 뭐 이미지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작은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의원들이 지금부터라도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스스로 도덕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스스로 좀 자제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는요, 본인이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험회뿐만이 아니고 아마 방송 동료들 중에서도 저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손해본 얘기를 했죠. 저렇게 투자해서 돈 번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그거와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다는 짤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자가 마치 그게 코인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짤짤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짤짤이 저 논란 때 다 그 이미 입증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다르잖아요. 그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기자가 자꾸 지금 얘기해도 저 최강욱 의원이 실제 그때 발언한 게 짤짤이라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거짓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짤짤이라는 거는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질문지에 보면 뭐 기자의 뭐 말이 사실이라면 이러는데 기자의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오늘 아침에 또 자신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혔는데요. 코인 거래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도 내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사과했는지.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금액이나 개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다.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예,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몇천 원을 했는지 몇만 원 했는지 진짜 수억을 했는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 발언만 봐도 본인이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해야 되겠다. 저도 이게 뭐 이게 비트코인은 아닌 거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인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좀 변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당원과 국가와 국민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김남국 의원의 논란은 계속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패러디한 포스터까지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김남국 의원 멋있게 사진 그려놓고 대한민국 1등 신랑감 김남국 당당하게 거침없이 플렉스하라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합법을 불법이라 말하고 불법을 합법이라 말하며 적법을 위법이라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지위에 휘둘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까 조금 전에 지나갔던 것은 영화 더 300을 패러디한 건데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 글래디에이터군요. 글래디에이터를 패러디한 건데요. 김남국 의원이 라면만 먹는 면식 수행자이자 구멍난 신발의 주인이며 떡상 코인의 소유자 능욕당한 조국의 추종자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비판과 조롱을 하는 그런 패러디물도 등장했다. 그만큼 2030 세대들에게는 김남국 의원의 청년 의원을 표방했었고 그래서 더 분노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2030 세대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게요. 기본적으로 이 코인이라는 게요. 그 제도가 안정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이 굉장히 많고 그 가격을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따른 호재에 의해서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정하지 않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퍼뜨리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면 그 가격이 조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에 내몰린 세대가 2030이거든요. 네.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할 만한 어떤 수단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돈을 번다. 네. 뭐를 희생 삼아서 돈을 번 겁니까? 2030 세대나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디딤돌 삼아서 돈을 번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0의 분노, 일반 국민의 정서적인 분노가 큰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지금 자꾸 해명을 하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이 전 안타깝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네. 이 번 돈은 그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다 헌납하는 것이, 환원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네, 저 그 지지율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많이 폭락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시점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 그 사안이 터졌을 때가 한 5월 5일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이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진행이 됐던 여론조사 같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이지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나는 잘못 없다, 잘못 안 한 거 아닌가, 위법성은 없나 이런 얘기가 그나마 오갈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만큼 떨어졌는데 저는 아마 저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FIU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 검찰이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때
2번이 기각됐습니다. 아마 조만간 3번째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발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발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았고요.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내놓은 자료, 검찰이 그때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인데 이때 기각을 시킨 사유와 관련해서 판사가 특정 성형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판사가 기각을 시키면서 내놓은 이유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 경위에 불법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이것을 새롭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부거를 이용했는가 이런 증거는 아마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분석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경험에 기초해서 네. 그런 구체적인 이제 그 분석이 있고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한 시기, 이전 시기, 그 시기가 상장 시기와 맞물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이 기사들을 본 누구나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은 상식에 기초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구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영장을 발부해야만 계좌를 들여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를 보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법치국가의 원칙입니다. 계좌 보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